지금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환의 퀵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떤 뉴스가 가장 뜨겁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러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변수 중 하나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인데 지금 이 정권의 변수가 될 정도 실세 차장이고 요즘 그 대통령보다 더 뉴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이고요. 실세 중에 실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고요. 이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하는 것 같다. 보고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이 나오는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짧기도 하고 이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급하게 개인 과외를 받아서 속성으로 이제 정치를 학습을 했죠. 그때 이제 그 과외 교사들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데 사실 그 속성으로 과외를 하면서 그 뒤로 공부를 뭐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또 인맥도 되게 제한적이라 이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김태효 차장이죠.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안보실장이 3차례나 바뀐 동안 김태효 차장은 차장인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실장이 바뀌는 동안 그 바뀐 실장들이 다 김태효 차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김태효가 내보냈다라는 설이 나왔었죠. 가만 그 외교안보 실세면은 최근에 일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이분이 맞습니다. 소관하고 있는 거인 거죠. 과거 이제 그 대표적인 강제징용 그 사건에서 이제 파격적인 양보를 해주고 와서 물컵의 반이 찼고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면 된다라고 말한 게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물컵의 반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게 바로 김태효 차장의 작품이었고 그걸 두고 이제 갈등을 빚었던 안보실장들이 또 다 지금 아웃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파격적으로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일본도 우리한테 양보를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맞습니다. 양보를 하고 왔던 맞습니다. 그 장면이죠. 네. 그랬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고 최근에 뭐 뉴라이트 논란이라든가 여러 그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파격적 양보를 하나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북한과 이 갈등을 빚고 있나 왜 이렇게까지 미국의 한미일 동맹의 그 목을 매면서 이 동북아 그 정세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몇 장면들에 다 김태효 차장이 뒤에 있었던 거죠. 중일마의 주인공 아니세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 발언을 또 해서 이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발언도 이제 KBS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그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보통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 경질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할 텐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우리 해명이라 한 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해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논란을 키웠는데 보통은 그거는 말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그렇죠. 보통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할 텐데 사과를 충분히 했다. 이 말은 또 사실 이게 또 새로운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20번 이상 사과를 했다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논리가 결국 김태효에서 나온 논리가 그 말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을 결국 김태효에서 나온 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효 차장의 말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아마도 대통령의 그 이 외교관을 만들고 있는 게 김태효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분이 또 엄청난 분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취임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잖아요. 소초동에. 거기 이웃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요. 아파트 주민 이웃이군요. 또 술친구에다가 같이 알몸으로 사우나라는 그런 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할 때 또 이제 그 가정교사 역할을 또 했었고 윤석열의 일타 강사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이 김태효 차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교안보는 김태효가 대통령이다 지금 이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 이제 그 통화를 할 때
김태효의 휴대폰으로 들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막역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네.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 휴대전화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개인폰도 아니고 김태효 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도 엄청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도 있었죠. 뉴라이트 논란이 되니까 사실 이 김태효 차장은 뉴라이트 이 출범할 때 인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란 뭐 뉴라이트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을 뭐 쉴드하는 거냐 디스하는 거냐 어떻게 대통령이 한국에서 웬만큼 뉴라이트라는 말을 오래되기도 했고 어떤 시사 상식에 가까운 그 단어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걸 밝혔습니다.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고 안 따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이건 쉴드가 아니라 디스 맞다.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신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또 뭘 의미하냐면 이 논란이 되는 인사가 뉴라이트라는 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몰랐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낙점을 했다. 그리고 그걸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인사를 했다라는 걸 무슨 공정한 인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정말 이 난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웬만큼 뭐 장관급 인사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과 그만큼 가까운 아니면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거나 가까이 그 대통령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실세라고 하는데 사실 안보실 차장은 안보실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은 계속 바뀌는데 이분은 계속 지금 정권 초기부터 자리를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안보실장으로 승진할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왜 이제 세 차례나 승진하지 않고 있느냐, 왜 계속 안보실장만 바뀌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 김태효에 대한 견제가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초대 실장이 김성한 실장이었는데 김성한 실장이 밑에 차장인데 실장이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하고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성한 실장과 이 김태효 차장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강제징용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 김성한 그 실장은 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를 안 된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이 김태효 차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파격적인 양보를 하고 이쯤에서 털고 가자.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이 물컵이 이미 절반이 찼다라는 것도 김태효 작품이었고 그 당시 이제 김성한 실장과 갈등을 벌이다가 김성한 실장을 아웃시킨 거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조태용 실장인데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이제 안보실장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처음에 했던 말이 원팀으로 가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김태효 차장을 두고 이렇게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원팀으로 가자.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때도 이제 김태효가 승진할 거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조태용이 와서 조태용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태용을 부르면서 김태효를 좀 견제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장호진 실장도 최근에 이제 그 쫓겨나서 외교안보 특보로 사실상 경질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분이 뭐 그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김성한 장관하고도 이렇게 그때도 커플로 같이 네, 김성한 맞습니다. 장관이 맞습니다. 선임자고 김태효 차장이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 뭐 몇 가지 그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관리돼 있었고 당시 수사 검사가 또 윤석열 당시 검사였죠. 그런데 그때 수사를 해서 이분이 이제 이 유죄가 나와서 그때 물러났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의 과외 교사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여전히 실세이면서도 나서지 않는 2인자면서 뒤에서 이제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비핵 개방 3천이라고 북한 관련된 그 마스터 플랜 굉장히 뭐 북한에서 굉장히 반발해가지고 이제 남북 대화를 못하게 되게 만든 그 마스터 플랜 만든 맞습니다. 분이기도 하고 또 그때도 한일 관계 관련된 일을 또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때도 대외 안보 기획관을 지냈고요. 네네네. 한일 군사협정을 그 당시 이제 밀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지고 그때 물러났었는데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예, 네, 맞습니다. 미소지아라고 하죠. 그걸 이제 밀실에서 지소미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이 개통을 건너뛰고 단독으로 진행해서 이제 대통령과만 이제 협의해가지고 밀어붙인 그런 비슷한 형태를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는 거죠. 패싱 전문가시군요. 네. 예나 지금이나 네.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또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맞습니다. 미국 민주당 얘기했었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감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거의 그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멀라 해리스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 후보고 부통령이죠. 이 외교 안보 참모들이 많이 생소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내가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 핵심 대통령실 참모인데 이런 분이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죠. 굉장히 이 A가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미묘한 시기에 정제되지 않은 편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정작 해명도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그 전에 뭘 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서강대 교수를 지냈고요. 성균관대 교수도 지냈고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교안보 라인에서 사실 이제 외교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이제 빠지고 없고 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교까지 맡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외교 안보를 다 같이 챙겨야 되는데 외교관 출신 라인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분은 또 이제 또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완벽한 보고서를 잘 만들고 대통령에게 엄청 사랑을 받는 그런 참모라고 해요. 보고를 잘 하시는구나. 네, 보고를 잘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학술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된다. 이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격한 굉장히 친미 성향, 그다음에 친일 성향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과격한 선동에 가까운 그런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하고 동북아시아 이 구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걸 밀어붙인 사람이 이 김태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거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가장 국민들이 지금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논란이 바로 이 친일 논란인 것 같아요.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판을 했던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과거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김태효 차장이 지금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에게 먼저 양보해서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본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일본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포탄을 공급했다라는 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쟁에 한국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옮기고 있다라는 게 작년 5월쯤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을 해서 이 김태효의 발언을 김태효 이렇게 말했다고 도청해가지고 이제 이 보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신문에 버젓이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면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항의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애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이 도청 의혹과 논란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드러났는데도 미국이 항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과연 이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하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게 드러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고 과연 이게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 대통령실도 해명하지도 않고 김태효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일들을 밀어붙이면서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유착하고 있는 정작
이 여러 정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명확하게 뭐 그 이 철학이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 않고 아마도 김태우가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끌려갔을 가능성. 강력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핵심 외교 라인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김태우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친미까지는 우리 네. 정부에 많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그렇죠. 없는 상황도 있는데 네. 친일은 굉장히 금기시 되거든요. 사실은 보수적인 외교부 네. 내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잘 모르는 이슈라면 더더욱 네. 왜 이렇게 김태우 차장을 계속 중용하고 그렇습니다. 감싸고 아까는 어떻게 보면 실드 쳐준 것 같아요. 김태우 네. 차장 뉴라이트 대통령 모르신다 한 다음에 대통령이 맞아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건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실드든 뭐 디스든 간에 누가 봐도 그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개 차장에게 휘둘리는 모습들, 그리고 일개 차장이 대통령실 주변에 뭐 지금 국방부 장관도 갈아치우고 안보실 차장을 몇 번 갈아치우면서 주요 외교 정책들을 사실상 이 김태우의 머리에서 나오고 물컵에 반이 차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은 수십 번 사과했다라는 말이 결국 그 말을 김태우가 한 말을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참담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인물이 없는가. 대통령이 특정 그 한 개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다양한 친일 관련 발언은 김태우 차장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네.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친일 폭주는 네. 김태우라는 운전사가 드라이브를 그렇습니다. 한 것이다. 이 이렇게 속성 볼수 과외를 있겠네요. 한 거 좋은데 속성 과외를 했던 그 과외 교사가 하필이면 김태우였고 공부를 폭넓게하지 못해서 이 대통령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